네, 오늘은 특별히 또 이제 비재원생 학부모님들만 모시고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 지식이 좀 없는 상태라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중간에 질문도 좀 많이 여쭤볼 테니까 대답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서로 좀 도움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아직 정하진 않으셨죠? 근데 한 두세 개 정도는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비교하시려고 아마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시원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은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예비고1이 된 학생들이 첫째 자녀이신 분 학부모님들 잠깐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이제 위에 또 이제 계셨네요. 그러면 입시를 또 치르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지금 현재 고3인 큰 자녀가 또 있으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치러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완전 기분이 다르죠. 완전 이제 우리 아까 손 드신 어머님들 봤을 때 고생한다 이제 약간 같은 고생이지만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비고1 아이들 지금 현재 중3인 아이들은 모르는 게 좀 많아요. 일단은 대입에 대해서 너무 모르죠. 학생부 종합이 뭔지 교과가 뭔지 구별을 일단 못하고 정시 수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또 되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은 자기 내신 성적을 잘 모르죠. 일단은 A등급이라고 하는 거, B등급이라는 거 중학교 때 지금 성적표에서 받아보셨지만은 보통 뒤에도 이제 페이지가 있지만 중학교 때 A등급 받는다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한 30% 정도 나와요. 30%, 전교생의 한 30% 정도가 A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도 A, 영어도 A, 뭐 수학도 A 이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1등급은 4%잖아요. 2등급은 11%고요. 그러니까 A등급이라고 돼 있는 애들 중에는 사실은 4등급짜리 애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자,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우리 예비고1 학생들이 있는데 애들만 모르느냐 보면은 이제 첫째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또 같이 모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입시를 재단하거나 이렇게 전략을 짜기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같이 공부 열심히 이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제 아젠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2024년도에 입시안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예비고1 프로그램 설명을 세 번째네요.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끼리의 어떤 그 특이점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예비고1 프로그램, 이주와 예비고1 프로그램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끝나게 될 텐데 총 소요 시간 한 1시간 20분에서 30분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생의 객관적인 성적과 성향 요게 이제 오늘의 키워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지금 현재 중3이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예를 들어 뭐 대성을 보낸다, 예의를 보낸다, 충암 명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내신 추산 등급을 조금 파악을 하시나요? 얘 고등학교 가면 지금 한 내신 몇 등급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상담을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 있으시군요. 예, 있으십니다. 있으시고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각 학교 특징도 좀 파악도 해보고 이러는 게 맞지 이제 그 데이터가 없이는 사실은 되게 전략이 안 나와요. 어디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냥 잡담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성적도 성적인데 학종을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혹은 애가 아니면 발표를 잘한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학종을 쓰는 기준이 되긴 좀 어려워요. 아이 성향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머님들의 미션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는 예를 들어 한 명지고등학교를 지원한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내신이 딱 한 2.9등급, 2.6등급 이 정도 각도가 나오는데 그럼 얘는 지금 이걸 가지고 인서울 가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학종으로 써서 어디까지 가야겠다 약간 이런 정도의 가안이 좀 나온 상태에서 명지 쓰고 예일 쓴다거나 명지 쓰고 충암 쓴다거나 이런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거기서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의 시작인데 대입 전형 파악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서 고등학교 진학하면 내신이 몇 등급 나올지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없이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셔야겠죠. 그래서 이 공감대 형성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전략적인 대입의 이 내용이 나온다.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막연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보시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2024년도에 대입 치르게 될 건데 2014학년도죠. 지난 2019년도 11월 28일 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발표를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왜 이 발표가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공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서 원래 10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것들이 좀 늦어져서 11월에 작년에 발표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캡처를 뜬 거기 때문에 그때 발표했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현중이었고 지금은 우리 애들 여기 중3은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니까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뉴스나 미디어 보셨을 때 그 공정성 방안 뭐 이렇게 발표할 때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나요? 비교과 폐지, 비교과 폐지, 간소화 이 얘기, 정시 확대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비교과 폐지, 비교과 간소화, 정시 확대. 굉장히 선정적이고 좀 섹시한 멘트를 쳤는데 사실 여기에는 팩트가 있고 오류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 이걸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먼저요. 일단은 2024학년도에는 뭐 정시 확대와 비교과 뭐 간소화 외에도 큰 골자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따져보면은 일단 첫 번째 논술하고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돼요. 얘네 때부터. 그러니까 이 전형이 지금 있는 건데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형의 애들이 도대체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건데 어디서 뽑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거 없어지는 대신에 뭐가 또 확대가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을 뽑으려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갑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계신 분들 중에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조금 구분이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간담회 준비 전에 이 자료를 막 편집하고 하면서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설명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 드리기로 했어요. 이유는 그거를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걸 누가 이렇게 설명을 막 다 해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얘기를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니까요. 아무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그 부분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숫자를 좀 보여드릴 건데 수도권 대학만 10,000명이 넘는 숫자로 학생부 교과를 뽑고 있습니다. 이제 뽑게 됩니다. 자, 그리고 15개 대학의 정시 40% 이상 권고, 그러니까 정시 40% 이상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아니고요. 15개 대학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들이 원래 한 뭐 30%, 32% 이렇게 정시를 뽑던 정시의 포션을 좀 늘린 거죠. 40%로 늘렸고. 그러나 이게 과연 우리 서부학군에서 지금 우리가 명지, 대성, 충암, 숭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하고 이게 상관이 있느냐? 결론 말씀드릴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냥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제 입시 스타트 끊으시는 거잖아요. 자녀가 차녀든 삼남이든 뭐 삼녀든 간에 아니면 뭐 첫째 자녀든 간에. 그런데 마치 무슨 이태원 클래스에 있는 대본처럼 내 계획은 16년짜리야 막 이런 것처럼 내 계획은 5년짜리야 이러세요? 아니시죠? 대부분 제가 만나뵌 우리 학부모님들은 재수는 안 시키려고요로 시작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특징이에요. 재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고 그냥 재수는 무조건 우리 집안엔 재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다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정서예요. 서부학군 은평구의 정서인데 그래서 이제 3년 안에 우리가 끝내야 된다는 전제하에 서부학군은 정시를 해서는 3년 안에 안 끝나요. 계획을 5년 단위나 4년 단위로 세우시면은 뭐 찬성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끝나요. 그래서 애들이 고3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정시로는 노답이고요. 수시로 보내야 되고 그 수시 중에서 6장의 원서를 쓰셔야만 확률 게임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정시는 누구랑 싸워야 되나요? 예, 재수생, 반수생, 삼수생 막 이런 애들 그리고 또 강남 대치권에서 계속 그 막 줄 나래기로 서갖고 사탐 듣는 애들 걔네들 뉴스에서 보셨죠? 걔네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우리의 카드는 수시에 조금 더 확률이 완전 넓혀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교사 추천서 폐지됩니다.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되니까 교사의 파워가 좀 약해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생기부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이미 선생님께서 글자에 맞춰서 아이들의 조목조목 코드에 맞춘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면접은 강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 폐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폐지되는 항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수상 경력이 폐지가 되죠. 우리 아이들부터. 지금 현재 고1 다니는 애들은 학기당 1개 기재를 해요. 학기당 1개만 기재합니다. 상을 많이 탔어도 1개를 기재하는데 우리 애들은 아예 기재가 안 돼요. 자, 그리고 개인 봉사활동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동아리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기재를 안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정규 동아리 종합 의견은 여전히 살아있다. 빨간 색깔들이 결국 매체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면서 확성기처럼 얘기하지 않지만 결국 매체에서는 검정색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빨간 색깔들의 내용에 풀이가 있다. 이 속내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엄마의 몫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학년도의 대입의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 막 여러 가지를 지금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정시도 얘기하고 학생부 교과도 얘기하고 종합도 얘기하고 종합 안에서의 생기부의 기재사항까지 막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세요. 이 장을 보시면.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부학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엄친아 엄친 딸들이 가는 그 학교들 있죠. 아시죠? 하나고가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뭐 전주 상산고, 뭐 용인 외대부고, 뭐 이런 전국구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아시죠? 거기라는 그런 학교가 있고 전국에는 79개에서 80개 고등학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제 부산에 있는 한 영재고가 이제 특목고가 되냐 마냐 이래서 79개가 됐다가 80개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리그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특구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뭐 대치동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국에 한 20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80개 말씀드렸고 200개 말씀드렸죠. 그럼 나머지가 우리 서부학군을 포함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반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광역자사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역자사고죠. 지금 우리 뭐 대성고라든가 이대부고 이화여고 굉장히 뭐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여기에 속합니다. others에 속하는 것이죠.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지원 전략을 하게 될 때에는 그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카드를 받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전략을 쓸 때. 걔네들하고 다 같이 똑같은 판에서 계속 맞짱을 또 뜨고 또 뜨냐면 아니에요. 그라운드가 다르다는 것이죠. 일단 특목고 전국자사고 애들은 뭘로 대학을 주로 갈 것 같으세요? 학부모님들? 네, 정시도 가요. 정시 많이 가고 그리고 학종으로도 많이 갑니다. 활동이 다르잖아요. 과학고도 여기 속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전주 상산고 이런 애들 뭐 정시로도 굉장히 많이 가고 학종으로도 가고. 그렇죠? 자, 그리고 서부학군과 교육특구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전형으로 가요? 교과예요? 종합이에요? 일단 정신 뺐어요. 교과예요? 종합이에요? 네, 지금은 현재 2021학년도잖아요. 이제 현 고3, 우리 고3 학부모님이 오셨는데 고3 학부모님이 이제 지금 한참 이제 몇 년 동안 간담회 오셨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무조건 종합입니다. 종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컸어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교과보다는. 교과는 약간 보험이고 종합을 두드리셔야 좀 더 높은 대학을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고 2조와 5학원은 그래서 생기부 진단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달라졌어요. 제가 바꾼 게 아니고요. 2024학년도가 되면은 종합보다는 교과의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면은 약간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에이, 아닐 거야. 혹은 지네 학원의 이해관계랑 뭔가 관계가. 근데 제가 이제 학원을 한 17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게 간담회는 해마다 한 100번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작게 크게 한 100번 정도 하는데
정말 몇 년 전에는 논술이 엄청나게 컸을 때에는 논술이 대세입니다. 논술학원 보내세요. 최저를 맞추셔야 될 때 어떻게 하십시오. 그때는 국어랑 영어가 최저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고 학종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육특구 대치동 애들은 정시하고 수시 중에 어디를 생각할 것 같으세요? 네, 정시죠. 정시죠.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수시로 얘기를 하자면 논술하고 학생부 교과 중에 논술 전형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이 논술 얘기하면 제가 입을 닫았어요. 우리 얘기 아니야. 굉장히 좁은 얘기야 지금. 다른 데 가서 얘기해. 논술로 합격한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제가 지켜보아서 정말 목도한 학생은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예일여고의 김모 학생이 이제 연대를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으나 제가 그거를 홍보하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이건 얘네들 얘기예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학생부 교과는 원래 내신이 겁나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무슨 대치동에서 교과를 한디야? 좀 이상해요. 그쵸?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교과예요. 그리고 2024학년도가 돼서 우리 애들이랑 맞짱을 뜨는 대치동의 지금 중3 애들은 그때 됐을 때 교과, 정시 두 개 중에 교과를 좀 더 우선시할 겁니다. 이들의 전략은 뭐냐면 내익은 애초에 4년짜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가서 얘기하면 재수라는 거 자체를 당연히 경우의 수에 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봐서 1학년 때 내신을 딱 때려봤더니 싹수가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아유 어차피 고등학교 3년 내내 아웃사이더로 학교를 보낼 수는 없으니 일단은 내신 겁나 잘 따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을 엄마가 짜줄 테니까 2과목만 한번 아작을 내자. 왜냐하면 최저를 맞춘다라는 게 모의고사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시하고 교집합이 있죠. 그쵸? 완전히 학교를 딱 등한시하고 정시로 한다고 하기에는 1학년 학생이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어느 정도 만들고 최저를 맞춰서 네가 안정권으로 대학을 하나 쓰고 붙고 나서 우리 재수하자. 이제 이런 전략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못 끼어 들어가냐면 종합전형이 들어가면 복잡스럽잖아요. 서류를 해야 되고 생기부 작성을 다 해야 되고 이거는 재수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전략이다 보니까 종합도 하고 교과도 하고 정시도 하고 그딴 전략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치동이나 목동에서는 4년짜리 코스, 5년짜리 전략을 엄마들이 세우다 보니까 교과 전형을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도 교과인데 얘네도 교과래요. 어쩔? 어떡하죠? 우리가 유리한 게 있을 거예요. 얘네보다. 그쵸? 내신이 유리해요. 예일여고 어쩌고 뭐 대성하는데 어찌됐건 뭐 휘문고에서 한 3등급, 3.5등급 하는 애가 우리 학교 예일여고나 뭐 대성고등학교 오면 2.1등급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을 잘 따는 거예요. 지금. 그쵸? 내신이 굉장히 유리하고 우리가 불리한 게 뭘까요? 교과로 맞짱을 떴을 때. 최저를 못 맞춰요. 최저 기준이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좀 못 느끼는 거죠. 그쵸? 학원도 많지도 않고 정시 대비하는 학원도 많지도 않고 그쵸? 뭔지 아시겠죠? 아, 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만 지금. 우리는 일단 종합하고 교과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종합과 교과의 공통점은 내신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장난 아니게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신으로 이제 유리한 점을 올리지만 최저로는 강남권 애들이랑 맞짱을 뜨는구나.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페이지에서는요. 정시는 지금 머릿속에서 그냥 지우세요. 나중에 그것을 떠올리시게 될 계기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동안 지우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서부학군 예비고1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준비하셔야 될 우선순위를 한번 피라미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무조건 내신이죠. 유튜브를 한번 클릭을 해보셔서 예비고1을 치시면 모든 컨텐츠는 다 내신에 목숨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비 고2 지금 현재 1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예비 고1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생기부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뭐 교과 세특이 중요하고 활동이 중요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저도 지금 둘째가 중3이거든요. 우리라 그럴게요. 뭔가 친근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완전 내신에 목숨 걸어야 돼요, 진짜. 특히 고1 내신. 고1 내신이 중요한 이유는
뭐 10가지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이 완전히 그냥 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위수도 겁나 높아요, 또 1학년 때. 자, 그리고 나서는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종합보다 부두고 방향이 이렇게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혼자서 내신을 겁나게 뭐 1점 몇 등급 끌어올려봤자 갈 수 있는 대학이 명지대밖에 없어요. 최저를 안 보거든요. 광운대, 명지대, 삼육대는 내신만 보지 최저를 안 봅니다. 내 새끼 결국 학원 다 보내놔서 1.5등급 만들어놨는데 속된 말로 진짜 삼육대 보낼 일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이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짜진다면 그건 철저하게 엄마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마가 얘기하지 못했다, 애한테. 바로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최저라는 거는 전 과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시가 아니라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2과목,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3과목이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1교시가 국어죠. 2교시가 수학이고요. 모의고사, 수능이. 점심을 먹고 3교시에 영어를 보고 그 다음에 탐구를 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2과목이나 3과목의 조건을 대학들이 걸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 빡센 학교는 뭐 3과목의 합이 5 가져와라, 6 가져와라, 뭐 고대 같은 학교도 있지만은 막말로 우리 다 고대 보낼 건 아니잖아요. 저는 고대 못 보내요. 제가 알아요. 근데 고대를 보낸다고 막 지금 얘기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2합 7인 학교도 있어요. 2개 과목의 합이 7등급만 맞으면 받아줄게. 내신은 요 정도고 2개 과목의 합이 6이면 내가 합격시켜줄게. 이거요. 1 찍어서 합이 2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2과목의 합이 5, 2과목의 합이 6, 2과목의 합이 7을 가져와도 합격장 줄게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학교는 무슨 과목의 합이 몇이냐. 요 2가지. 그래서 여기만 하셔도 거의 뭐 50점 이상은 완전 맞는 거죠. 이 2가지만 엄마가 챙겨도. 현실적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고등학교 딱 입학시켜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시간이 광속으로 흘러가요. 어느덧 나는 40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50을 바라보는 것 같고. 굉장히 막 시간이 엄청나게 광속으로 흘러가죠. 애 학사 일정이라는 게 코로나가 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광속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아이들은 내신이라고 하는 설국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치르면 바로 기말고사가 시작이 되고 기말고사 끝나면 방학은 굉장히 짧은 데다가 2학기 내신이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지워지지 않은 주홍 글씨 같은 내신이 박혀 있잖아요, 지금 1학기 때. 그러니까 그게 최저를 맞춰야겠다는 전략 같은 게 끼어들 틈이 좀 없어요, 정서적으로.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상기를 반드시 시켜줘야 되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정시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되지만 최저는 지우시면 안 된다는 말씀 2가지. 제일 크죠, 퍼센테이지가. 자, 그 다음 3번째가 바로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진로를 좀 정하셨나요? 어렵죠. 진로라는 거를 이렇게 고민을 해봐도 몇 날 며칠 고민을 해봐도 답이 썩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애는 뭐 이과 성향이 확실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과를 정하자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애매하냐면은 그냥 끝까지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그냥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확연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 입학 전에 정하셔야 돼요.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로를 정하지 않으면 방향성 없는 생기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애는 내신 따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최저도 맞춰야 되는데 진로도 안 정했어요. 진짜 답이 없죠. 이러면 진로를 가지고 출발선에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진로 약간 미션, 진로 11월 막 이딴 거 정하셔갖고 진로 12월까지 해갖고 엄마랑 아빠랑 애랑 막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진로에 대해서. 근데 이 진로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변하잖아요, 애들이.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 그리고 아이는 뭐 엄마 나중에 나는 방송 같은 걸 하고 싶어, 뭐 PD가 되고 싶어, 나영석 PD처럼 해갖고 돈 잘 벌고 싶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혹은 학부모님 머릿속에는 혹시 신방과라는 과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됐잖아요. 실제로 나영석 PD는 신방과 나오지도 않았고 수많은 PD들이나 방송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신방과 나온 사람은 거의 극히 드물고 신방과 있지도 않아요. 신방과 너무 높고 국문과, 철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모든 학과들이 사실은 방송하고 연루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를 정하실 때 너무 그렇게 지엽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바람이죠. 저는 참고로 저희 아이는 철학과를 보낼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가 이제 논술학원 가서 남학생한테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막 비웃더래요. 야, 너 굶어 죽기 딱 좋게 무슨 취업 안 되게 나중에 어떻게 철학과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개념 없게? 너는 어디 갈 건데? 나는 의치한이지. 어우 진짜 의치한이 듣기 싫어 죽을 것 같아요. 의치한이 가지도 못하는 애들이 자꾸 의치한이 간다며 하고 막 의치한이 물론 간 애도 있어요. 소수. 따로 간다며 하셔야죠. 이런 데 오실 게 아니라 따로 요청하셔가지고 2대1로 하시고 1대1로 하셔야죠. 그런 분들 계시면 따로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찌됐건 간에 철학과를 가려는 저희만의 시나리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학과, 누군가한테 얘기하기에 취업이 잘 될 학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 진로는 뭐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정할 것도 아니고 제가 상담해 드릴 여지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의 진로를 상담을 합니까? 저 진로 교사도 아니고요. 진로 어머님들이 정해주세요. 이게 돼야 생기부 시나리오가 나와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해하시죠? 진로 정해주세요. 입학식 전에 정해주세요. 반드시.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생활기록부 중학교 때 거 있잖아요. 출력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항목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고 그걸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으셔야지 고등학교 가서 입시에 같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들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네 가지. 자, 그래서 저희 이주와 어학원이 이런 생기부라든가 최저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건드려요. 다 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뒷판 상담까지 다 이루어지지만 주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생기부의 주인공은 학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님들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이주와 어학원이 이 부분들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고3 때까지 끌고 가야 승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대요. 가슴을 뜨겁게 약간 뭔가 훅 올라오는 게 이제 내신. 그래서 어딜 가야 유리한겨?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자,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자녀분한테 가셔서 이제 내신 너무 중요하니까 내신 공부를 우리가 빡공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셨는데, 자, 한번 제대로 시나리오 써서 했습니다. 내신이 그래서 어떤 친구가 1.3, 뭐 1.6, 2.87 어찌됐건 간에 3학년 1학기까지 엄청나게 빡공을 해서 애가 내신을 끌어올렸다고 칠게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짓을 다 해서 내신이 2.1까지 갔는데 명지대 보낼 순 없죠. 근데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우리 동네에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 엄마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저를 몰랐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만약에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를 어딜 가든 간에요. 2.0에서 2.5등급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명지에서도 2등급이라고 할게요. 그냥 2.5등급이라고 했습니다. 명지에서 2.5등급이에요. 예일에서 2.5등급이에요. 대성에서 2.5등급, 충암에서, 숭실에서, 선일에서, 선정에서 2.5등급이에요. 동명에서. 고민이 다 달라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는 예를 들면 두 과목의 합이 4를 맞춘 2.5등급은 얘는 숙대를 가요. 근데 두 과목의 합이 5를 맞춘 애는 뭐 국민대 정도를 가는 거죠. 두 과목의 합이 6을 맞춘 애는 단대, 죽전 캠퍼스에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남동에서 접은 지가 오래됐죠. 지금 10년 된 것 같은데 이런 데를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학교가 지금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최저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도저도 안 되면 명지대를 가는 겁니다.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요 등급 정도면 이거 반에서 몇 등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반에서 2등 하는 거예요. 우리 얘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2에서 2.5등급 정도 나왔다는 애는 완전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2등 정도 3등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얘가. 되게 잘한 거 맞죠? 지금 중학교 때도 물론 잘하지만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여기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명지고는 명지대를 진짜 많이 보내요.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근데 조금 단도리를 학교 분위기도 좀 되고 최저의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학교들은 여길 보내죠. 레벨이 달라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전략 있는 엄마는 내신도 내신이지만
애는 막 내신 빠꽁할 때 방학 프로그램을 미리 짜셔야죠. 최저로 2과목의 최저를 나는 모의고사 성적 딱 보니까 100분위를 보니까 이것도 등급 보시는 게 아니라 100분위 퍼센테이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영어 시험을 만약에 80점을 맞아서 1등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점수가 나오잖아요. 90점을 받았다 이랬을 때 또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을 똑같은 모의고사를 봤는데 한 번은 1등급이고 두 번째는 2등급이었는데 100분위를 보시는 거예요. 100분위.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 그걸 봤을 때 아, 우리 애가 최저를 맞출 과목은 영어랑 탐구구나, 이런 전략. 영어랑 아니면은 국어를 또 꽤 잘하네? 그러면은 뭐 국어랑 영어, 국어랑 탐구. 보통 수학을 최저로 맞추는 경우는 좀 드물죠. 수학을 모의고사를 그렇게까지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내신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통 고등학교 이제 보내실 때는 애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에 내신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런 학기 중간에는. 그래서 학원에서도 내신 공부를 시켜야죠. 우리 학교의 내신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 우리 학교 스타일의 내신 공부를 애를 겁나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딱 내신이 끝남과 동시에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모의고사 공부를 그때부터 시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바로 지금 같은 요 시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요 사이 한 2주 요럴 때는 수능을 겁나 시키는 거고, 기말이 이제 다다음 주부터 저 같은 경우는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기말고사를 겁나게 또 하는 거고, 이렇게 쉬프트 전환이 아주 빠르게 돼야 되고요. 방학이 딱 시작된과 동시에 최저에 대해서 몰입 2과목 그리고 2학년을 위한 내신 공부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원에서 요구하실 것들도 어머님께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저희 큰애 입시를 치를 때 수학학원에 가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희 애는 명지고등학교 수학 내신만 필요해요. 선생님, 어머니 그래도 수학을 모의고사 수능을 필요 없어요. 수학을 걔가 최저를 맞추기는커녕 전혀 맞출 수도 없고요. 수학은 모의고사 시간에 자도 그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명지고등학교 내신은 2로 올려주세요. 지금 3인데 2로 올려주세요. 그게 제 미션이에요. 2.5도 되고 2.9도 되는데 2자가 앞에 붙게 꼭 해주세요. 선생님, 저희 고등학교 시험 문제 여기 있어요. 과학이 안 나와요. 선생님, 이거 지금 수투까지 우리가 이렇게 막 선행 뺄 게 없어요. 명지고등학교의 수학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신에 이제 최저를 맞춰야 되는 사탐이라든가 영어 학원은 당연히 제가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는 다른 얘기를 해야죠. 내신 때는 내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다 묻지마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다 선행하니까 다 선행을 하고, 막 내 애는 수준도 그게 아니고 우리 애는 다니는 학교는 수학이 그렇게까지 나오지도 않는데 막 다다음 학기 선행을 막 지금 빼고 있고, 이게 지금 안 맞다는 거죠. 최상위권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 부분을 학원과 과외 선생님하고 딥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모르시면 얘기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부학군을 위한 수도권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명이 넘어요. 우리 애들이 대입을 치르게 될 때요. 학생부 종합이 아니라 교과적으로 부등호가 확 열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할 때요. 그때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냐면 각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한테 학생부 교과 전형을 10% 다 늘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야 돈 줄 거야. 옛날에는 종합을 해야지 돈 준다 그랬는데 이제는 종합 말고 교과 늘려야 돈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이 16,086명까지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었던 학교들이 생겼고요. 적게 뽑았던 학교들이 많이 뽑게 됐어요. 그걸 우리가 노려야 돼요. 근데 이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이거는 유튜브 틀어봐도 안 해요. 왜냐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회수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강남권이나 의치안이대라든가 뭐 서연고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올려야지 조회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 서부학군 뭐 전략 이러면 누가 조회를 하겠어요. 우리만 전략을 하지. 그래서 이 얘기가 없지만 우리한테는 완전 필요한 얘기다.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교과로 340명을 뽑아요. 그런데 이때 전형 방법은 내신만 봅니다. 그러면 뭐냐, 뭐 내신만 안 보는 학교도 있냐? 예, 서류를 보거나 그리고 면접을 보거나 뭐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만 봐요.
그리고 여기 인원에다가 제한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 뭐예요? 고교 추천 전형이에요. 추천서 받는 거거든요. 추천서.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 아니에요. 일반 전형은 경쟁률이 10대 1이 다 넘어갑니다. 종합으로 쓰거나 뭐 일반 전형으로 쓰면은 다 교과 전형도 추천 전형이 있고 또 다른 전형이 있는데 그냥 일반 전형으로 쓰면 무조건 경쟁률은 10대 1이 다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 추천서에 해당이 되는 애가 추천 전형으로 쓰는 거예요. 전형이. 수시 중에서도. 여기는 이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추천을 받는다는 거는 아무나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인원에 제한이 없대요. 그럼 뭐 아무나 뭐 전교 막 뭐 200 몇 등한테도 추천서 줄 수 있다는 뜻인가?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고등학교가 미치지 않고서 그런 애한테 추천서를 주진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인원을 544명이나 뽑습니다. 교과로. 자, 그리고 전형 방법 내신 100%예요. 최저가 당연히 있죠. 2합 5, 2합 5입니다. 좀 빡센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3등급 받고 영어 2등급 받으면 합격이에요. 탐구에서 3 받고 영어에서 2 받으면 합격이란 소리죠. 지금. 그리고 인문계는 2, 자연계는 3, 예체능은 뭐 1 이런 식으로 지금 제한이 좀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인문계 2장 쓴다는 거죠. 자연계 3장, 전교 3등까지 쓴다는 거고 예체능 하나 쓴다는 거고 이렇게 인원이 좀 있습니다. 인원이 되게 많이 는 거죠.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도 지금 501명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명지고등학교 우리 중앙대 추천서 내가 10장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암고 중앙대 추천서 10장 줄게 10장 다 써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일여고도 10장, 충암고도 10장 다 10장을 쓰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예. 엄청 많겠네요. 그럼 10장을 어떻게 줄 것 같으세요?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지금 현재 고3인 애들이 학교 추천 전형으로 쓴다 그러면 한 학교에 한 30몇 장? 많으면 60몇 장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102장, 136장이라는 추천서가 학교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전교 1등부터 136등까지를 쓰진 않아요. 136등한테 왜 추천서를 주겠어요? 당연히 한 명이 여러 장을 쓰겠죠. 그럼 이제 엄마들이 아마 입시 정보가 밝으면 밝을수록 학교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왜 쟤한테만 2장 줬냐. 지금도 직윤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엄마들이 난리가 나는데 이것은 학교가 내규를 걸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강남권 학교들은 이미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올 고2부터 지금 현재 고2인 애들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점점 확대가 되기 때문에 다툼이나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각 고등학교에서는 내규를 걸죠. 어떤 조건에서 추천서 몇 개를 어떻게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약속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내신만 보는 학교도 있지만 서류가 40, 비교과가 10, 면접이 10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최저가 미적용이라는 학교들은 최저가 없어요. 근데 광운대 아까 말씀드린 뭐 동국대, 덕성여대, 상명대 이런 데는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을 때는 뭐 이유가 또 있겠죠. 그만큼 많이 몰릴 거고 다른 학교랑 경쟁하는 맞짱 뜨는 학교가 있으니까 참고로 요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서부학군을 위한 수도권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고려사항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중복 추천을 할 거다. 한 명이 4장 정도의 카드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격이 갖춰진다면요. 그렇죠? 그리고 내신, 수능의 최저 조건 이 2가지가 기준이 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들이 고3이 돼서 원서를 쓸 때 내신을 어떻게 해가지고 2.1까지 만들었어요. 어머님이랑 애가. 그런데 모의고사를 쳤더니 369, 11, 369, 11 모의고사를 벌써 이제 얘가 8번 이상 치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3이 되면은 3월, 6월까지 모의고사를 쳤으니까 10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저를 뭘로 맞출 수 있는지는 당연히 나와 있는 상태예요. 학교 입장에선 실적을 내야 되고 내신만 좋다고 추천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재원한테 쓰게 해야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등급 같은 것들이 이때 내규로 걸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미 발표한 학교들은 그런 것들을 같이 가미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복 합격 그리고 또 추가 합격도 엄청나겠죠. 중복이니까 당연히 추가 합격이 되겠죠. 자, 이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안전 지원을 할 때 고교 추천 전형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 내신이 당연히 어느 정도 위에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내신이?
그때 최저를 맞추면 이제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저를 좀 못 맞추는 분위기 학교 대충 아시죠? 그러니까 내신은 좋은데 수능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내신은 좀 나쁜데 그 학교보단 내신이 조금 불리한데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면학 분위기가 좀 조성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죠. 다 아시는 그 학교들이세요. 남자는 대성밖에 없어요. 여자는 예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그 정도고 중간에 명지가 좀 껴있죠. 명지가 좀 껴있고 나머지 뭐 충암, 숭실, 동명, 선정, 선일 다 그냥 아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 이 숫자죠. 일단 진로라고 하는 거를 탑재한 상태에서 내신 2.4등급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 분위기는 달라진다. 이 페이지를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4 안에 들어갔고 진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대부터 스타트 끊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좀 나눠놨는데, 근데 예를 들어 3.5등급이다. 뭐 이러면은 명지대, 경기대, 삼육대, 가천대, 용인대, 항공대 뭐 이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냥 이제 고등학교 보내놓고 지나가다가 어깨 툭 이렇게 부딪힌다 그러면 걔네는 다 5등급이에요, 그냥. 거의 다 5등급이에요. 거의 다 그냥 뒷집에 우리 집에 다 거의 다 5등급이고 학원을 좀 보낸다. 뭐 영어랑 수학이랑 이렇게 학원 보낸다 그러면 한 3, 4등급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도 5등급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5등급이 내는 학원을 안 다녀요. 그런 애들 그냥 이제 학교 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경쟁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1, 2, 3, 4등급인데 그러니까 9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5, 6, 7, 8, 9까지가 겁나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은 누가 가냐면 1, 2, 3, 4등급이 가는 거고 3, 4등급은 인서울이 좀 어려운 거고 2.4등급 안에 들어가게 돼서 최저 맞추면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예일이든 그것이 뭐 대성이든 어디든 간에 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내신과 최저의 기준을 맞춘 학생부 교과 전형 또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아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종합은 안 쓰실 거예요? 종합은 쓰셔야 돼요. 근데 종합은 아무나 쓰나요? 종합 다 쓰시나요? 종합을 못 쓸 애들도 있어요. 종합을 못 쓰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으시기를 굉장히 바라고 제가 아까도 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우리 은평구에 처음 이사를 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색 대림 아파트에 처음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친한 언니들 놀이터에서 왜 친구 되잖아요. 놀이터에서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애가 몇 살이에요. 뭐 이러면서 어린이집 같이 보내면서 이렇게 친구 되고 하는데 그때 되게 친해졌던 언니들이 지금도 굉장히 친한데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예요. 우리끼리 농담하는 건데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겠대요. 그래서 왜 안 보내? 그랬더니 자기는 영어를 못하는데 우리 애가 영어 유치원 다니면 그 막 원어민 와가지고 자기한테 말 걸고 이러면 자기는 미쳐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너무 두렵고 막 힘들어가지고 자기 못 보낸다고.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무슨 심리인지 아시죠?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도 다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제가 영어 학원을 하고 있지만은 원어민이 와서 막 말 걸면 안 좋아해요, 별로. 별로 싫어요, 왜 저래. 딴 데 보고 있고 막 약간 그런 분위기 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게 왜 생각이 났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 새끼가 뭐 영어 유치원은 내가 선택해서 안 보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 레이스에 딱 섰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대입의 여러 가지 전략들 내가 이해하기도 참 힘들어 죽겠고 생기부는 또 뭐고 뭐 교과고 나발이고 뭐 이렇게 답답해 그냥 정시로 가 막 이러고 싶은데 공부는 네가 했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학원만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외면을 딱 해버리시는 순간 애 대학은 레벨이 확 떨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못하실 게 없지 않나요? 못하실 게 없지 않나요? 불법 외에는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당을 하시려는 마음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보낸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처음부터 입시를 다 알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이런 간담회라든가 밴드라든가 수많은 되게 수준이 어떻게 보면 낮을 수도 있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저희한테 배움과 가르침을 주신 학부모님들이 서울의대도 보내셨고 안 될 애를 인서울도 보내신 학부모님들이 소수 계세요.
왜냐하면 도전을 소수만 하시니까요.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하세요. 복잡하다고. 내신이 안 나온다고. 이게 관건입니다. 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생기부를 하자 이거예요. 생기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공적합성과 맨 위에 생기부의 이해가 있었잖아요. 아까 피라미드에서. 자, 그러면 생기부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생기부는 누가 작성을 하나요?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냥 혼자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진행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베이스를 해서 이제 기재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 학종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이거예요. 보고서가 뭔지 알고 있나요, 애들이? 보고서를 써본 경험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고서가 뭔지 지가 알고 있는 그 보고서가 제가 얘기하고 있는 보고서랑 다를 수도 있어요. 교과세부 능력비 특기사항, 즉 한 학기당 250자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라는 과목이 있으면 1학기 때 250자로 영어 선생님께서 평가를 써주세요. 그리고 2학기가 되면 또 250자로 글을 써주십니다. 한 학기에 500자라는 글자 수가 나오죠. 그럼 영어도 500자, 국어도 500자, 수학도 500자,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다 500자씩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1학년에 생기부가 딱 끝나면. 2학년이 되면 또 시작이죠. 250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250자, 250자라는 거는 선생님께서 혼자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 및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일기글을 써버리고 앉았고 자기 소견을 쓰고 지 생각을 쓰고 이래버리면은 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거는 출발점이 달라서 걔는 못 쓰는 애예요. 학종을 못 가는 경우.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 글자 씁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그리고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를 중학교 때 반드시 해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주아 중등부 같은 경우는 이미 주제 토론 글쓰기라는 작업들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환경이라는 주제로 유튜브나 영상들을 보여줬고 관련 독서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주제 토론 글쓰기를 카페에 들어와서 써요. 그럼 그걸 첨삭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하는지 애들이 이해를 시키지만 잘 모르고 하죠. 그래서 거기다 막 자기 무슨 느낌을 쓰고 앉았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주제를 쓰고 논거를 쓰고 나만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재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뭐 잘 쓴 글 이런 게 아니고요. 보고서 양식으로 쓰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모든 과목에 그렇게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학종에 대한 이해는 바로 키워드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보고서를 쓸 수 있느냐. 이게 일단은 키워드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종은 이제 기재사항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아까 뭐 폐지, 비교과 폐지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폐지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집중을 하시는 거지 폐지된 것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250자 과목당 500자의 글자 수는 줄거나 늘지도 않았고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행특에서 여전히 뭐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고 독서도 아까 전에 뭐 미기재잖아요, 사실은. 근데 독서를 그래서 책을 읽을 필요가 없냐? 완전 오해하시는 거죠. 세특 500자의 독서가 들어가야 돼요. 보고서를 쓸 때 지 생각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오라는 건데 관련된 독서를 읽어야 근거를 객관적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독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를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그 창체 활동에 녹여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상 세특에도 과목별 세특에도 반드시 녹여서 써야만 해요. 그래서 과목마다 수행평가와 보고서와 관련된 독서를 쓰는 거예요. 옆에다 뭐 읽었어? 뭐 내용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 독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신을 아까 몇 점 이상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데드라인이 2.4예요. 2.4 이상으로 되면 그런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1학년만 2.4가 아니라 3학년 1학기까지만 2.4 만들면 되니까 2.4로 되면 대학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학생부 종합과 교과 두 가지를 다 쓰실 수가 있는데 1학년 말이 되면 애들이 중간기말, 중간기말을 4번을 치렀죠. 그리고 모의고사를 3, 6, 9, 12를 다 치렀다라고 쳤을 때 최저를 뭘로 맞출지도 알겠고 그리고 내신도 나와 있고 1학년을 마무리하면 생기부도 나오네요. 이러면 어느 대학을 갈지가 딱 나와요. 그때 상담을 받으셔야겠죠. 이주아 어학원은
성적 분석을 통한 수시 지원 가능 대학교 분석, 이 성적 상담을 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 명지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 두 학생이 이미 이걸 진행을 했어요. 저희 재원생이고 여기는 또 글씨 안 지웠어. 자, 실제 학생인데 땡땡 학생이 내신이 2.3이에요. 그런데 얘가 모의고사를 본 걸 봤더니 모의고사 성적표도 내야지 상담이 되거든요. 말로가 아니라. 국어가 3이고 수학이 4고 영어가 2예요. 와, 어떡하죠? 국어가 3이고 수학이 4고 영어가 2면 이거 최저로 뭘로 맞춰야 돼요? 지원학과는 생명공학 분야라고 썼어요. 자, 얘는 만약에 교과로 쓰게 되면 1순위는 명지됩니다. 이유 아시겠죠? 왜 명지되죠? 최저가 없는데 최저를 못 맞추니까 얘가. 그리고 2순위는 경기대학교입니다. 내신 2.32 가기에는 좀 아깝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최저를 못 맞추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으로 만약에 생기부가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다 그러면 1순위로 국민대, 2순위로 동국대, 3순위로 건국대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갭차가 상당히 큰 거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애가 내신이 2.3인데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은 대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서류가 좀 더 갖춰져 있다. 엄마가 좀 이게 빠삭해. 생기부에 대해서, 학종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셨고 첫째도 한번 해보셨고 혹은 중3인데 특목고를 준비한 경험이 있다. 이건 굉장히 자산이 됩니다.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있다. 이래서 갖춰져 있으면은 명지대 가래를 국민대를 가게끔 만들 수도 있는 게 바로 저력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얘한테 이제 목표를 얘기해줘요. 지금 끝이 아니라 한 번의 리뷰인데 너에게는 앞으로 6번의 내신이 남아있다. 1학년이 끝난 애에게. 그러면 그 6번의 내신을 통해서 단계별로 올려야겠지. 그리고 이 미친놈아 지금 최저가 이게 뭐야 이제 이래가지고 최저를 맞추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내신 1 찍고 수능 영어 1 찍어서 목표 내신을 1.91로 만들면 최저를 맞추면 외대도 가고 시립대도 가고 숙대도 교과로 갑니다. 그리고 학종으로는 아까 국민대가 1순위였지만 건대, 경희대, 중앙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굉장히 사무쳐요. 왜냐면 지금 이런 애들을 다 치러서 고3까지 상담을 해봐서 저기를 간 애도 있고 못 간 애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에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중에 이 정도 내신일 때. 그래서 얼굴이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되게 이상하네요. 지금 이걸 보니까. 자, 그런데 대성고등학교 2학년 같은 학년이에요. 같은 학년인데 얘는 지금 내신이 대성에서 2.44등급입니다. 명지보다는 대성이 조금 빡센 거 아시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근데 최저가 와 대박. 국어 1, 수학 1, 영어 2예요. 오, 엄마가 아주 그냥 신혜란 줄. 네.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로는 숭실대, 동국대, 국민대까지를 최저를 맞추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으로 가면은 국민대, 숭실대, 동국대까지. 자, 역시나 최저 목표를 좀 더 올리면 밑에 있는 대학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대학의 이름이 바뀌는지 아시겠죠? 숫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해서 1학년 끝났을 때 한 번, 2학년 끝났을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대학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공감대라는 거는 아이를 뭐 이렇게 밥해주면서 얘기해주면서 라이딩 이게 아니고요. 숫자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서 팩트를 갖고 아이하고 단기별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야, 이번에 2과목만 2 만들자. 야, 3 나오는 거 그냥 냅둬. 그건 계속 3으로 가고 내신 2 나오는 거 계속 2로 찍어줘. 이제 뭐라든가 약간 이런 전략들을 세우시게 될 거예요. 네, 고1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지금 현재 고3인 학생들이 입시안이 바뀐 것에 이제 첫 해인데 진로 선택 과목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심화라는 말이 붙는 선택 과목들, 진로라는 단어가 붙는 선택 과목들을 2학년이나 3학년 때 애들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문이과 통합이었고요. 얘네가. 근데 그 진로 땡땡, 진로 영어, 진로 뭐 사회 뭐 진로라는 과목이 붙고 혹은 심화 영어, 심화 수학, 심화 고전 이런 말이 붙는 과목들은 절대 평가예요. 학교 내신이. 그래서 ABC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중학교 내신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대학에서 평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내신은 근데 어떠냐면은 그냥 다 상대평가죠. 4%, 11%. 그리고 2학년과 3학년의 국영수의 메인 과목들은 또 역시 주요 과목들은 당연히 또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학년 때 내신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학년 때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는 2학년 때 갔을 때 세부로 쪼개지니까 그 과목을 만약에 뭐 4를 때렸다 이러면은 이거를 복구할 길이 별로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내신이 너무 중요한데, 자, 구체적으로 2.4등급에 대한 얘기는 좀 계속 드렸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또 내신 치르면서 어머님들하고 성적 나오고 나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 애가 상신중학교에서 올 A였다고. 불광중학교에서 올 A였는데 어떻게 아무리 예일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4가 뜰 수가 있냐 내신이. 이거는 상상을 못했다. 2는 나올 줄 알았다. 솔직히 1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근데 4는 생각지도 못했던 숫자인데 이런 등수와 이런 점수가 나왔다니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은 그걸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 중학교 성적표에는 A, B, C만 뜨잖아요. 100분위가 안 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정말 리얼 데이터로 몇 퍼센트에 속해 있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 학교 선생님 사바사바에서 아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3학년 지금 졸업하는 마당에 퍼센테이지 좀 알고 싶은데 조금 알려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남의 거 보자는 것도 아니고 내 거 내가 보자는 건데 이제 와서 뭐 경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상위 85%라고 칠게요. 그럼 걔는 15% 안에 드는 거잖아요. 상위 15%? 고등학교 와서 15% 안에 들면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3등급. 그렇죠? 3등급. 그래서 A라는 숫자에 가려진 뒤에 3등급이나 혹은 4등급인 게 벌써 나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1등급 하겠지만 그게 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점수가 뭐 중학교 때 국수형이 과학이 다 막 90점대 후반까지 찍었고 올해 1을 찍었고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그 시험은 고등학교 때 봐야 하는 내신의 유형하고는 완전히 딴 시험입니다. 유형 자체가 달라요. 그냥 엄마 아빠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험 자체의 유형이. 그래서 결국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더해보면 퍼센테이지가 이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15%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애들이 1등급일 확률은 매우 적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고등학교 오면은 이렇게 등급이 퍼센테이지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도 성적표, 뭐 중학교 성적표 100분위 좀 압시다. 그래서 호락호락 선생님들께서 주실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또 바쁘고 번거로우니까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막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가늠하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늠을 하셔야 되는데 가늠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국수형 모의고사를 좀 보셔야 돼요. 고1 모의고사. 정색하고 시간 재가지고. 시간 재가서 국어, 수학, 영어 주요 과목만큼은 고1 모의고사를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일여고 가면, 대성 가면, 명지 가면, 충암, 숭실 가면 몇 등급 나올지 추산 점수가 저희한테 있어요. 거의 대략 맞아요. 오해 안 하셔도 돼요. 그건 거의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좀 진행을 하시길 바라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좀 복잡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수형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오늘 예비고일 간담회가 2번째거든요. 내일이 마지막인데 수요일 날에는 이제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들이 주로 많으셨고 비재원생 학부모님들이 한 7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또 보냐, 이주화해서 또 보냐. 근데 그게 저희가 일요일에 그 직원들이 막 출근하셔가지고 8시 반부터 애들도 고생이죠. 뭐 100분, 70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수형 모의고사를 다 치르고 감독을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아까 보신 그런 비슷한 성적표를 만들어서 1대1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공력이 들어가는 건데 또 보냐 그래서 그날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회의 끝에 11월 1일? 11월 1일 일요일이죠. 11월 1일 일요일에 오전 8시 반에 입시를 해서 비재원생 학부모님 학생들에 한해서 유료 시험을 보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상담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상고등학교를 쓰셔야 되고 그 고교를 갔을 때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지금 책을 보고 계시는데요. 책을 내가 안 갖고 왔어. 지금 이주화학원 그 빨간색 책을 좀 보시면서 고등학교에 대한 특징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오늘 방문하신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 이제 쓰는 책인데 책을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인가요? 21페이지에 명지고등학교를 샘플로 한번 책 보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스타 앞에 있는 창처럼 생겼죠. 명지고등학교는 지금 샵 남녀공학 아시죠? 그리고 남녀 비율이 여자 6, 남자 4, 6대 4 정도의 비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411명이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좀 하나 쳐주세요, 어머님들. 예.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보통인 거예요? 겁나 많은 거예요. 겁나 많은 거예요. 진짜 404자 넘어가는 학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 선택하실 때.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질문 좀 이따 하시겠지만은 뭐 선정 과중이 더 괜찮냐, 뭐 예일이 더 좋냐, 아니면 뭐 대성이 더 좋냐, 선정이 좋냐 하는데 쪽수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신에 있어서의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야 돼요. 일단은 인원이 많아야 되고 2020년도 기준 서울대를 4명을 보냈습니다. 자,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돼 있고요. 이 고등학교는 명지고는 좀 지원 경쟁률이 센 거 아시죠? 쓰더라도 안 될 확률이 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22페이지로 가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의 전체 인원수가 나오네요. 2020년도 기준으로 1학년이 403명, 451, 455. 우리 아이들 조금 더 줄겠죠. 아무래도 인원이 점점 줄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원이 이렇게 4자를 그리다 보니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인원수가 좀 늘죠. 4%까지니까. 그래서 16등까지, 전교 16등까지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등급까지는 전교 44등까지니까 약간 해볼 만한 느낌? 이런 느낌. 뭐 한 전교 8등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진짜 골 때리잖아요. 전교 8등이 쉽나요? 근데 전교 44등까지 들면 2등은 오, 괜찮다. 이런 부분이고, 오른쪽에 평균 1학기의 국수형 내신 점수를 좀 보시면 1학년만 볼게요. 우리는 2학년 볼 거는 없고, 국어는 59.3점이 평균이에요. 그리고 가로 열고 4는 4단위예요. 단위. 그리고 영어도 4단위인데 58.9점, 수학도 4단위 65.5점입니다. 평균이 어떤 것 같으세요? 낮아요.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애들이 이제 알아서 밑에 있는데, 누구냐면 남자반에 주로 많아요. 남학생이 명지를 가는 것은 완전 최상위권이 아니면 비춥니다. 최상위권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상위권은 뭐 전략 중에는 명지가 하나 정도는 카드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분위기 어리버리한데 여기 가서 여자애들 막 깔아줄 일 있습니까? 진짜 좀 기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인원수적인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동명이나 이런 데보다는 비교과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서울대를 보냈잖아요. 서울대를 무슨 전형으로 보냈겠어요? 정시로요? 전혀요. 전혀 못 보내고 정시로는 학종으로 보냈죠. 학종으로. 학종으로 서울대를 보냈죠. 서울대는 학교가 없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나 맹신하시면 안 되는 게,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서영고 정도의 어떤 학종으로 가더라도 그렇고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최저는 학교에서 알아서 맞춰주냐면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건 너무 과한 욕심이시고요. 내신도 잘 따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최저도 잘 만드는 분위기가 동시에 있겠어요. 하나는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죠. 유불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3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입시 실적에 대해서 겁나 디테일하게 막 학교 바깥에도 붙여놓고 안에도 붙여놓고 막 난리가 났었죠. 작년에 너무 실적이 좋아가지고 명지고등학교 신이 났었습니다. 서울대 4명, 의예과 2명, 한의예과 1명인데,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이렇게 돼 있냐면 여기는 복수자가 있죠. 서울대 붙은 애가 한의대도 붙은 거고, 이렇게 동시 합격한 아이들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20학년도 수시 합격 현황에서 빨간 글씨로 서울 소재 대학 합격자 200명, 서울 및 주요 대학 합격자 242명, 4년제 대학 합격자 307명 이러잖아요. 근데 이 숫자는 이제 307명 이러는데 이건 강남권보다도 높아요. 근데 이제 숫자의 오류가 뭐냐면 강남권 애들은 안 가잖아요. 그 대학을. 아예 안 될 것 같은 학교는 안 쓰잖아요.
뭐하러 써? 어차피 나의 계획은 5년짜리였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쓰질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강남권이 4년제 대학의 실적은 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뭐 200몇 명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페이지부터는 이제 창체 및 동아리의 이름들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해놨는데 지금은 이런 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고등학교 배정이 된 다음에 2월 8일 날 배정 발표 나십니다. 2월 8일 날 배정 발표 되시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희 간담회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바로 학교별 간담회 합니다. 명지고 모여라, 선정고 모여라 이런 간담회 할 거예요. 학생하고 학부모님 같이 오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 학교 됐으니까 뭐 유불리고 뭐고 됐어요. 그냥 이제 완전 우리 학교가 무조건 좋은 학교고 그때부터는 그 학교에 맞춘 내신 전략과 동아리 뭐 들어야 될지 선생님들만의 특징들 대부분 사립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찍히면 끝난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내신을 어떻게 낸다. 그리고 전체 동아리 중에 추천 동아리는 문과는 이거, 공학은 이거, 뭐 예체능은 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비하인드 레코드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깨알 같은 꿀팁들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될 건데 그것은 배정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베이스로 좀 더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시면은요. 28페이지로 가시면 역시 뭐 마찬가지고요. 자, 29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인원수를 보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그 학교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 같은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을 보는 거죠. 학력을. 그리고 두 개를 아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명지를 아까 그 두 개를 본 거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느냐. 애가 1학년만 하고 졸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2학년, 3학년 때 열려있는 선택 과목들이 뭐가 있으며 그리고 과목별 단위수가 뭐가 좀 빡센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1학년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부모님들 29페이지고요. 맨 위에 1학년, 2학년, 3학년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학년 때 국어가 몇 단이에요? 1학기 때가? 4단이네요. 그러니까 애가 일주일에 국어를 4교시를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학기 때도 4단위, 수학도 44, 영어도 44, 한국사 33. 오, 한국사 빡세네요. 그렇죠? 한국사 망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사회가 통합사회가 44고요. 자, 과학은 통합과학이 44로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이 1단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재가 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약간씩 다른데 되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사실은 1학년 때는.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국어가 문학이 5단위, 독서가 5단위, 단위수가 확 높아지죠. 명지 2학년 때 국어 겁나 비중 높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학도 5단위, 5단위. 영어는 5단위, 5단위. 다 주요 과목이 다 5단위로 이렇게 빡세질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사회가 2단위, 그리고 과학도 2단위, 뭐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들도 밑에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주요 과목들은 상대평가, 그리고 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공적합성이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전공적합성. 전공적합성은 얘네들이 이런 과목들을 시험을 치르면서의 내신 성적도 되고요.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전공적합성을 표현해주는 또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뭐 되게 묻지마처럼 뭐 과학 1 지정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도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게 되는 그 과정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선택하라고 해요. 1학년 입학하자마자 뭐 한 2학년 되기 시작하기 전에 선택 과목 선택해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1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선택 과목 신청받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전에 선택 과목 선택하라 그래요. 2학년 때 너 뭐 들을 건지. 근데 뭐 설문조사하거나 실태조사가 아니라 그냥 픽스예요. 그때 선택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무슨 과목들이 열려 있는지 어느 정도 학교 배정 딱 발표나면은 공부를 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그것까지 공부하실 거라기보다는 어찌됐건 배정 발표 나시면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1페이지 보시면 학교 내 교내 프로그램이고 뭐 이 부분도 좀 이 교내에 되게 유명하거나 괜찮은 프로그램들 위주로만 기재를 좀 한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보셔서 3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는 이제 저희 고등부가 이주아 어학원의 고등부는 그 색깔을 계속 바꿔왔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논술이 굉장히 대세였을 때, 아니 그보다도 더 전에
특목고 자사고에 탭스가 유행일 때는 저희는 탭스 전문 학원이었고, 그러다가 입시가 바뀌어서 논술이 대세였을 때는 최저 맞추는 학원이었고, 그러다가 지금처럼 내신이 중요한 이 시점에는 내신 전문 학원이고, 이제는 또 바뀌었으니까 내신 전문 학원과 플러스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원으로 뒤바뀌는 거죠. 정말 믿어지시지 않으시겠지만 한때는 탭스로 유명한 학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탭스를 굉장히 많이 했고, 특목고나 뭐 정말 전교권 애들이 탭스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탭스 시험장에 매달마다 가서 애들한테 뭐 음료수 사가지고 맨날 점수 취합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주아 어학원의 이미지는 마치 불륜 전문 배우의 이미지처럼 그러니까 내신 전문 학원의 이미지가 되게 세죠. 근데 저희는 사실 계속 바꿔져 왔었던 거예요. 지금 내신만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내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는 내신을 그 한 강사가 기준이 있어요. 한 강사가 8개, 9개, 10개의 학교를 맡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면접을 계속 보고 강사님들을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뵈다 보면은 목동권이든 뭐 대치동이든 뭐든 간에 일타 강사들이 내신 몇 개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기본이 12개예요. 기본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명성학원에서 뭐 영어 내신을 했다 그러면은 뭐 예일이 지 혼자였대요. 거길 왜 앉아 있어요 도대체? 예일 하나, 명지 2명, 충암 3명 있는데 같은 교실에서 했대요, 수업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각 강사 한 분이 2개 학교, 적게는 많게 하면 4개 학교. 이건 학교가 아니라 1, 2학년을 다 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일 1, 2를 하니까 저는 2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명지 1, 2를 하는 경우도 그냥 2개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각 강사님이 어느 학교를 지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게 누적 데이터가 돼서 분석을 하는 회의들을 하게 되는데, 중간 기말 끝날 때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다 모여서 이제 분석 회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명지고등학교는 지금 33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내신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범위가 많죠. 중학교 내신의 범위는 교과서 2과나 혹은 3과, 그리고 프린트 몇 장이 전부라면, 고등학교 오면 일단 교과서가 3과입니다. 3과. 그리고 모의고사 2세트. 요게 딱 이제 기본적인 것 같아요. 명지가 딱 기본적인 것 같고, 1등급 컷은 89.1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한 장 넘겨보시면 문항별로 뭐 이렇게 교과서와 모의고사에서 골고루 나오고 배점은 다 높은 편이에요, 지금. 그리고 밑에 서술형 쪽으로 가니까 주관식 1번부터 7번까지는 배점이 미쳤죠. 8점, 4점, 5점, 4점, 6점, 7점, 6점까지. 이렇게 해서 빈칸 추론 문제, 빈칸 영작 문제가 주로 있고,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문제들 참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학교하고는 완전 다른 시험들이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혼자서 시험 기간 안에 소화를 다 못해요. 영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 뒤로 넘기시면 뭐 이렇게 적중 사례들, 37페이지 보시면 적중 사례들, 실제로 중간고사 대비를 했을 때 저희랑 진행했던 거와 실제 문제로 나온 사례들은 너무 많아서 다 옮기지 못할 정도로 뭐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를 보시면 명지고 재학생의 학교생활 팁을 참고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닌 선배, 그리고 졸업한 선배, 좋은 대학 간 선배한테 문과, 이과 학생을 다 섭외를 해서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 꼭 얘기해줘.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학부모님들 손에 지금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한 학교를 예시 샘플로 드린 거고요. 이제 여기는 지금 8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애가 갈 만한 고등학교가 2개 내지는 3개 있으시잖아요. 거기만 계속해서 좀 보시면서 궁금사항 있으시면 또 이제 상담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카테고리로 예비고1 간다음에 예비고1 프로그램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간략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고1의 레벨은 3개예요. 저희 학원이 사이즈가 좀 있는 편이라서 예비고1의 레벨을 3개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비고1은 레벨을 3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원래. 왜냐하면 개강 시점이 기말고사 기간하고 겹쳐요. 그래서 강사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고1을 그렇게 여러 개의 반으로 흩어진다는 게 사실은 되게 학원의 운영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되지만 저희는 늘 이렇게 3개로 운영이 됐고요. 3가 제일 높은 반입니다. 그리고 2와 1이 있고요. 뭐 여기 있는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주아 어학원 하면은 아마 단어가 빡세대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단어가 빡센 건
단어 시험을 보게 하고 통과시키고 집에 가고 이런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의어, 반의어를 반드시 숙지를 시켜요. 이거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한 단어를 외우고 뜻을 하나 쓰면 통과시키는 시험이 물론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시험이라는 패턴상. 그러나 유반의어를 반드시 그 안에 포함시켜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예문을 또 반드시 시험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2주화의 정규 단어 시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시면 이제 교재가 나오는데 뭐야 이거? 교재 여기 없어? 아, 죄송해요. 네, 준비 없이 자꾸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 네, 죄송합니다. 요거를 받으셨을 거예요, 학부모님들. 네, 요거를 받으셨을 텐데. 여기 저 자세한 얘기가 나오고요. 3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어휘가 PH1, 2, 3, PH1에서 3까지 공통 뭐 이렇게 있습니다. PH1, 2는 능률복화 어원편으로 시험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반의어 그리고 예문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서부학군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능률복화 어원편이 중간기말에 들어가는 학교는 5개 이상이에요, 지금. 뭐 예일여고, 명지고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2바퀴까지는 아닌데 1바퀴는 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등부 때 시작한 애들은 한 3바퀴 돌리고 하고 뭐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PH3는 수능 실전편이라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예일여고 2학년이 중간기말에 꽂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교재가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1바퀴가 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어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능률복화 어원편은 어원에 대한 얘기예요. 어원과 어근과 접사 이런 거에 대해서 파생을 하는 책이고 수능 실전편은 실제로 수능에서 나온 어휘들을 트레이닝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약간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 매일 단어라고 하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테스트북이 2차 개강 때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차 개강은 11월 16일부터 시작이 돼서 12월 말까지 이렇게 한 달 반가량 1차 개강이 되고 1월 첫째 주부터 2차 개강이 시작이 되는데 약간 레벨이 좀 바뀌는 아이들이 생기겠죠. 1차 개강의 평가를 통해서. 매일 단어는 그야말로 매일 시험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매일 100개 정도의 단어를 시험을 보고 담당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자기가 셀프 테스트를 보고 채점했던 것들을 톡톡톡 이렇게 올려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건데 지금 딱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애는 안 할 것 같은데? 그쵸? 우리 애는 안 할 것 같은 애도 있고 우리 애는 되게 좋아라 할 것 같은 데도 있으세요. 그래서 후자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안 해본 건 아니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는 뭐 일단은 무조건 혜택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된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밴드와 카톡으로 반별 관리를 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사실 효과가 있어요. 매일 단어라는 게. 선생님하고도 되게 친해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누군가 체크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하면서 동기부여되는 거 잘 아시죠? 이때 이제 계속 그런 감시 관찰과 관심을 갖는 누군가 있다라는 거 끈의 역할들을 할 것 같습니다. 교재는 뒤에 보시는 게 이렇게 쭉 있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구산 캠퍼스와 명지 캠퍼스가 저희는 고등관이 2군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명지 충암 안 갈 건데 명지 캠퍼스에서 수업 들어야 되나요? 지금 예비고1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8일이 돼야 배정 발표가 나와요. 그렇죠? 2월 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2월 3일이 되면 배정 발표가 나오는데 그 전에 일단은 명지 캠퍼스에서 수업을 뭐 집이 가까우시면 명지 캠퍼스 저는 추천을 드리고 강사지는 뭐 어디가 더 낫다 그런 거 없으세요. 한간에 뭐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없으시고요. 이번 예비고1에는 또 제가 그렇게 수업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께서 다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실 건데 구산에는 지금 PH1, 2, 3가 다 열리고요. 명지 캠퍼스는 PH1, 2가 열릴 겁니다. 요일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일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어느 캠퍼스 지정이 되실지는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안내를 좀 받으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은 5시에서 7시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수업이에요. 2시간을 강사와 함께하는 수업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전 수능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단어 시험을 보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은 5시 입실, 9시 퇴실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으십니다.
해마다 예비고일을 개강을 하면 9시 전에 가는 아이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9시, 9시 반 이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배가 고프죠, 아이들이. 근데 이제 학교에서 조금 일찍 끝나고 뭐 그 비대면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조금 끼니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원 오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고 일단은 목표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고 뭐 학원 프로그램 설명하면은 재미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자신 있으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지금 시간이 8시 20분이에요. 7시에 시작해서 딱 제가 예상했던 1시간 20분이 종료가 됐고요. 이제부터 한 가지 안내를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미만고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입니다. 미만고. 자, 미만고는 국수형 모의고사고요. 8시 반에 입시를 해서 9시부터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1교시 하고 10분 쉬고 2교시 하고 20분 쉬고 그 다음에 3교시 영어까지 국수형 수능과 똑같은 순서대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끝나는 시간은 2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식사 시간 따로 없이 국수형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응시료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리 신청을 하셔야만 하고요. 장소는 여기 부산 캠퍼스에서 보게 될 거고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 접수를 받고 시험을 보면 성적표를 만들어서 원서 쓰시기 전까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1대1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상담 샘플은 지금 여기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그 8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각각 그 학교의 내신이 몇 %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는 수학 같은 경우는 페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점수 환산이 불가능해서 뭐 57점 맞았다 이러면은 그거를 넣지는 않았어요. 그냥 페일을 해버렸고 그러면 한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애가 엄마 나 그날 갑자기 전화 소리가 자꾸 들리고 창문이 열려가지고 막 이러면은 제가 만약에 친한 친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뭔 소리 하냐 지금. 모든 여건은 항상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리 보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응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만고는 그렇고 학교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 비재원생 학부모님이셔서 제가 1대1로 상담을 드릴 기회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터놓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